대한민국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트러커 여러분들, 그리고 트럭을 사랑하시는 우리 카링TV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카링TV 큰차뉴스 정욱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둘씩 새로운 풀체인지 버전의 트럭들이 선을 보이고 공도에서도 종종 요즘엔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츠 악트로스 미러캠 트랙터 같은 경우는 빨간색 캡, 파란색 캡, 흰색 캡까지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미러캠 트랙터의 인기를 실감이나 하듯 공도에서 정말 많이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트럭커분들이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도 이질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벤츠 미러캠 나쁘지 않아요. 저도 트럭을 산다면 미러캠 정말 많이 고민하겠죠. 저 같은 초보 운전자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대세가 될 거다. 승용차에서는 미러캠, CMS 방식의 이 사이드 미러 별로 좋지 않아요. 승용차는 대려 그냥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가 더 편한 것 같은데 트럭에서만큼은 이 CMS 방식의 미러캠, MAN에서는 옵티뷰라고 최근에 나왔고 다프 트럭도 그렇고 이제는 무조건적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는 그런 트럭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이 문제지 누가 그 좋은 거 몰라 라고 또 이제 댓글에 달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뭐 투자할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럭에서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타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좀 한번 야간에 한번 길게 한번 주행을 하면서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 한번 미러캠 트럭을 타시면 두 번 다시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가 있는 트럭을 아마 이제 여러분들 타시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올라타실 때 상당히 신중하셔야 돼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투지폰으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말입니다. 지금 공도에서도 MAN, TGX 모델, TGM 모델, TGL 모델도 종종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TGX 모델은 580 모델이 저는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580 차량은 아마 TGX 트랙터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510 금색 트랙터도 종종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볼보도 페이스리프트에서 신차를 출시를 했죠. 근데 공도에서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 이제 6월 달에는 스카니아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그때 신차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2위인 스카니아, 3위인 만트럭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있었지만 고객들, 우리 트럭커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가격을 좀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트럭커분들이 그렇다면 풀체인지가 된 신형 모델로 가자라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판매일이었던 볼보의 판매 수치가 지금 살짝 2위인 스카니아, 3위인 만트럭에게 위협을 받는 그런 수치이지 않나 싶네요. 2위, 3위가 분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위인 스카니아 2018년도 3월에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이고 아직까지도 꾸준한 사랑과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위인 만트럭 최근 20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이면서 TGX, TGL, TGM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생각보다 판매량이 확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판매량이 늘긴 했지만 대한민국 트럭커분들에게 신뢰를 잃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수치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예전에는 만트럭이 판매 1위를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만트럭버스 코리아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신형 볼보 트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FH보다는 FM에 큰 변화가 있었고 FM 모델의 트럭들을 많이 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저는 공도에서 FM 모델, 신형 모델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모델인데요. FH와 거의 흡사하죠. 지난번 트럭 같은 경우는 FM과 FH의 차이가 확연히 있었는데 지금은 FM 모델도 멀리서 봤을 때는 FH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FH 모델뿐만 아니라 FM 모델도 공도에서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보지를 못해서 왜 이러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저의 이런 의견에 또 반대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지금 넘쳐나는데 차량을 가져오지 못해서 출고가 안 되는 뭐 반도체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지금 SWA 같은 경우도 계약이 꽤 되었는데 차량이 없다고 합니다. 벤츠 미러캠 모델도 그렇고 SWA도 그렇고 MAN 트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볼보도 뭐 이런 속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수입 트럭 제조사 관계자분들 지금 계약이 넘쳐나는데 차량이 없어 출고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또 참고하겠습니다. 또 우리 트럭커분들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신형 트럭들 잘 출고가 안 되고 내가 사고 싶은 트럭이 없어서 안타까우셨죠. 자,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주제도 그거예요. 2022년형 트럭들이 유럽에서는 이미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베코 SUV 같은 경우도 2022년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캡의 색상으로는 실버 색상을 볼 수 있으며 차세대 리어 엑셀과 커서 13 엔진의 압축비를 증가하여 연료 효율이 3%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A필러의 커버를 바꿈으로써 공력 성능이 더욱 향상이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알렉사 스피커가 들어가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 알렉사, 운전 좀 대신해줘.
이게 정말 된다면 이베코가 1등이네요. Alexa, ask my Iveco the status of my truck. Your vehicle is okay. No, it's perfect. 알렉사에게 물었어요. 내 트럭의 지금 상태가 어떠니? 알렉사가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주 퍼펙트, 완벽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베코에서는 우리 트럭커분들이 심심하고 졸리지 않게끔 알렉사라는 멋진 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알렉사, 부산 신항까지 핸들 좀 잡아줘. 설마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벤츠 악트로스 L 버전이 나왔어요. L이라 그래서 뭐 롱바디 아니야, 좀 실내가 더 넓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큰 수치상의 다른 점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LED 헤드램프가 좀 더 바뀌고 실내의 운전석 포지션이 4cm 정도 낮아지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 데시벨을 5dB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벤츠 승용차의 고급 감성을 트럭으로 가져온 그런 노력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연비운전 모드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합의 악트로스 F 모델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악트로스 F라고 해서 기존 사이드미러와 최신 실내 인테리어를 접목시킨 모델도 판매 중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물리적인 사이드미러가 훨씬 좋아, 미러캠 좀 부담스럽고 이질감 있어 라는 분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AN 트럭, 만트럭의 신형 모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딱 아시겠죠? 드디어 사이드 미러가 사라졌습니다. 벤츠는 미러캠, 만트럭에서는 옵티뷰. 자, 앞으로 만트럭에서는 이 부분을 옵티뷰라고 불리울 것 같은데요. 벤츠 미러캠과 다른 점은 사각지대 카메라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벤츠 미러캠에서도 아마 2022년형 모델에 이런 사각지대 카메라를 달아줬으면은 조금 더 박수를 받았을 텐데 22년형 악트로스 L 모델에 사각지대 카메라가 없다라는 것,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또 종종 다프트럭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프트럭은 한국에 안 들어오나요? 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우선 다프트럭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4x2 모델밖에 없어요, 트랙터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6x2 트랙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4x2 트랙터가 꽤 많이 보입니다, 카캐리어 쪽으로요. 그래서 캐리어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중량짐을 실지 않은 그런 트랙터에서는 아마 4x2가 연비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4x2 트랙터를 좀 그 컨테이너 뒤에 샤시를 좀 앞쪽까지 딱 당기면은 공기 저항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걸 6x2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프 트럭, 네덜란드 트럭이고요. 르노 트럭은 프랑스 트럭이에요. 다프 이베코, 르노 트럭이 같은 가격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요거보다 살짝 비싼 트럭이 이제 MAN, 스카니아, 벤츠 악트로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프 트럭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느냐? 유럽에서도 정말 다프 트럭 많이 보이거든요. 이베코와 다프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유럽을 가면요. 근데 다프 트럭이 이번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실내도 정말 잘 뽑아내고, 거기에 미러캠에 사각지대 카메라까지, 그리고 실내에 풀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그리고 가운데 제가 원했던 테이블까지. 제가 여기 가운데 테이블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침대 베드의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 정말 대한민국 트랙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정말 제 얘기를 듣고 다프에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다프 트럭 왜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죠. 근데 다프 트럭 같은 경우는 트랙터 모델에 4x2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x2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트랙터는 1축, 2축, 3축까지 있는데, 유럽의 트랙터는 1축, 2축으로 끝나죠. 2축 다음에 3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4x2 트랙터들이 최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카캐리어에서도 그렇고요. 액션트에서도 4x2 트랙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짐을 싣지 않는 카캐리어나 아니면 일반 뭐 트랙터에서들 많이 뭐 종종 찾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프의 시장도 이제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들어와 형이 한 대 사줄게. 들어와. 다프 트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르노 트럭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정말 디테일에 감성이 있는 트럭이에요. 누가 봐도 저런 실내 디자인, 섬세함은 여성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만날 수 없는 트럭이다 보니까 르노 트럭도 좋아 보이시죠? 스티어링 휠의 틸트 텔레스코픽 각도와 관절 기능은 가히 트럭 중 최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프나 이베코만큼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그렇지만 르노티 트럭도 다프 트럭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들어와.
이쯤에서 제조사별 트럭 국가를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보랑 스카니아 스웨덴, 만트럭이랑 벤츠 아크트로스 독일이 되겠습니다. 이태리에 이베코 있고요. 프랑스의 르노 트럭, 다프 네덜란드, 카마즈 러시아 트럭입니다. 엑시언트는 신토부리 대한민국 트럭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도 만들 수도 살 수도 없는 르노의 T, 다프의 XG, XF 모델 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르노 T 모델을 한번 보시죠. 디테일과 감각이 정말 여성 감성 있죠. 그러나 디자인은 남성이에요. 디자인은 남성 디자인의 디테일 감성은 여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프 요번 신형은 미러캔까지 장착이 돼서 꿈의 트럭이 되지 않을까, 가성비 최고의 트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간 트럭은 약간 하이 플래그십 버전이고, 그러네, 르노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래듀얼식, 이 말뚝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약간 가성비 모델로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했더니, 또 르노가 또 그 중간 또 그 애매한 포지션에 딱 들어가 있지 않나. 르노 트럭의 가격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러시아의 카마즈 트럭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러시아에서 트럭을 이렇게 잘 만들어? 우와, 실내 디자인 죽이는데 뭐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데요. 러시아 트럭도 들어온다면, 카마즈 트럭도 들어온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외관 디자인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실내 참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트럭커가 편할 수 있도록. 자, 이 트럭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컨셉 트럭인 것 같기도 하지만, 카마즈 너도 들어와. 다프랑 르노랑 손잡고 같이 너도 들어와. 네, 지금까지 2022년형 유럽에서 출시되는 신형 트럭들, 따끈따끈한 트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우리가 받으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21년형 트럭들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만트럭 같은 경우는 22년형 트럭에 미러캠이 달리고 옵티뷰라고 해서, 그럼으로써 공략 성능이 좋아지면서 3.7%의 연비 효율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공기 저항을 많이 일으키군요. 벤츠 미러캠 같은 경우도 공략 성능이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CMS 방식의 카메라와 모니터를 장착함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트럭은 이런 미러캠, CMS 방식의 옵티뷰, 자, 옵티뷰도 이제 해줘야지, 이런 방식들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벤츠의 아크트로스 L과 F 또 대한민국에 언젠간 들어오겠죠. 그럼 보다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시는 볼보랑 스카니아는 없는가? 네, 없었습니다. 따로 크게 2022년도에 발표되는 신차 소식은 없었고요.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볼보는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그러나 글로벌 시장, 대한민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만으로는 큰 파급력을 트럭 시장에 우리 트럭커분들에게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디젤 트럭에 관심 없는 볼보, 그 시간에 우리는 전기 트럭을 만들자. 네, 지금도 보시면 볼보는 전기 트럭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이미 고객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볼보의 전기 트럭을 만날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미래의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볼보 트럭이죠. 현대의 수소전기 트럭과 볼보의 전기 트럭, 가는 방향은 달라도 아직까지 누가 정답인진 알 수 없어요. 스카니아에서도 2022년형 모델을 따로 공개하거나 런칭하진 않았습니다. V8 엔진에 다소 조금 변화를 준 것 같긴 한데요.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우리나라에 770S가 안 들어와서. S770이라고 안 되잖아요. 그죠? 770S도 대한민국에 2022년도에 들어오자 같이. 이번에 들어온 200호 SA 정말 디자인 멋진데요. 그래도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차선 이탈 경보 장치뿐만 아닌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좀 들어가길 바랬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022년도 모델에는 알렉사뿐만 아니라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꼭 들어가 우리 운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2022년형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정작 21년 모델도 지금 출고를 못하는 고객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을 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럭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도 물량을 좀 적게 갖고 오면서 200호 같은 경우 S웨이도 11월, 12월이 돼야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벤츠 미러캠도 상당히 오래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스카니아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되나? 반도체 문제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빠지고 그래듀얼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지금 스카니아 그렇게 변화가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 옵션을 왜 빼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건 만트럭이랑 뭐 벤츠 아크트로스에는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스카니아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어요. 트럭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근데 반도체 때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빠진다. 그럼 트럭 가격을 조금 빼주실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스카니아만 설마 이러는 건 아니겠죠.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선적이 자유롭지 않아 많은 분들이 차량을 기다리고 있고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제조사별로 각기 다르겠지만 긴 곳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트럭을 계약하시기 전에 제조사별 꼼꼼히 잘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이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또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너는 과연 어떤 트럭을 선택할 거니? 너라면 뭐 살 건데?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초보다 보니까 미러캠이 있었으면 좋겠고, 플래그십 트럭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할부에 좀 허덕이는 게 싫어서 약간 중저가의 가성비 좋은 트럭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답이 나오네요. 다프?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저는 다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프의 외관 디자인이 저는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외관 디자인으로 정말 이쁘게 보고 있는 거는 벤츠 악트로스, 늘 말씀드리죠. MAN 트럭. 그 다음에 최근에 신형 SUA, 200호 SUA도 저는 외관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미러캠이 달려있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달려있는 것으로 가보면 벤츠 악트로스랑 MAN 트럭 중에 한 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다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르노티 트럭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고도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늘 제작 지원에 협조해주시는 우리 대한민국 1등 요소수 유록스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물류를 책임지고 계신 트럭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드리고요. 늘 안전운전, 여유로운 운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